네, 안녕하십니까. 융합의 탄생의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체중계와 브래지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가정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문을 열게 되겠죠. 냉장고 문을 열어서 과일을 먹든 아니면은 음료수를 마시든 그게 다 몸무게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냉장고 문 앞에 체중계를 달아놓자.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지문인식으로 누군가를 인식을 하고 났을 때 내 몸이 과체중이다 그러면 냉장고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리 음식을 먹고 싶어도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못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인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야모토는 살을 빼고 싶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야, 살이 안 빠진다. 그런데 이게 재미만 있으면 살이 빠질 텐데 재미있게 살 빼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체중계에다가 게임을 붙이자 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위핏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죠. 에어로빅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요, 스키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칩니다. 누구 하고요? 게임기 하고요. 게임기 하고 하는데 내 몸에 살이 빠집니다. 운동이 된다라는 거죠. 체중계와 게임기를 합친 것. 이 미야모토는 이 발상 하나로 전 세계에 위핏이라는 게임기를 3천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판매가 막 올라갈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어느 한순간에 탁 나온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야모토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떠오르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까지는 평소 많은 주제의 문제를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내지 못하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날 그것이 가능해지는 조건이 맞는 시대가 올 거다. 그 시대가 오면 그 제품은 대박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붙였습니다. 우리가 제품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상상력이 떠올랐을 때 지금은 안 돼, 현대 기술로 불가능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아이디어를 버려두지 말고 메모하고 간직하고 컴퓨터에 보관해 두어야 됩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기술이 개발되면 당신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제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체중계에 관한 또 다른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발가락 끝으로만 서 있으면 몸무게가 덜 나갈까? 또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 위에 체중계를 한번 놔보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는 몸무게가 덜 나가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몸무게가 더 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 중력의 원리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중력의 힘을 무시하는 어떤 게임을 가미한 체중계를 만들면 어떤 제품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 세계 25살 된 여성들이 동일한 시각에 동시에 모두 다 체중계에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 몸무게를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25살 된 여성들의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발한 제품들, 상상할 수 있는 제품들,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느 날 아내의 속옷을 보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브래지어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 브래지어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메리 제이컵스라는 여자는 파티장에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여성들은 코르셋을, 속옷을 입었습니다. 허리가 짤록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코르셋을 입었을 때 가슴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여성은 가슴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손수건과 손수건 두 개를 묶은 다음에 그걸 등 뒤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수건으로 이 가슴을 감싸 안은 거죠. 이 제품을 하고 파티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그녀의 이 손수건 브래지어를 보고 감탄을 한 거죠. 꽃무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하다, 기가 막히다, 나도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제품을 특허를 냈고요. 워너브라더스 코르셋 회사는 그녀에게 $1,500를 주고 특허를 샀습니다. 이후 브래지어는 급속히 발전해 나가서 오늘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브래지어를 단순 브래지어로만 쓰지 말고요, 이제 융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카고 방재관계연구소장 헬레나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화재가 나거나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이 질식해서 죽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헬레나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까? 비상용 마스크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브래지어 2개에다가 이곳에다가 필터를 넣자.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브래지어를 가리고 숨을 쉬게 하면 사람들을 위험과 그리고 목숨을 잃는 곳에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또 하나 브래지어 특징은 뭡니까? 이게 2개가 있다는 거죠. 화재가 난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2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2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비상용 마스크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는 것, 어디서 발상을 얻었냐 하면 딱 코와 입을 가리게 딱 맞게 생겼다. 어떤 게요? 브래지어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 헬레나 박사는 이 제품을 가지고 이그 노벨상이라는 공중위생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브래자를 찬 여성들이요, 범죄자로 죄인으로 유치장에 갈 때는 이걸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해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게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성용 브래지어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팔꿈치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로 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브래지어를 남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자. 가슴이 큰 남자를 위해서 브래지어 제품을 만들자. 브래지어와 남성을 결합을 하자. 융합을 하자.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이상하게 팔렸습니다. 제품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네요. 기분 전환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남성용 브래지어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32와 38인치고요. 모두 A급입니다. 그리고 광고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 직장인에게 기분 전환을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브래지어가 나왔습니다. 브래지어와 남성을 결합한 이 제품은 6,000개가 넘게 일본에서 팔렸습니다. 자, 이제 우습다고 하찮다고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에서 만든 브래지어와 남성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합쳐봅시다. 일단 저질러 봅시다. 바로 그것이 융합형 인재의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